자, 바로 땡트 갑시다. 뭐 네, 벌써 땡트. 가자고 난리네. 또 땡트를 기다려 주시는군요. 예. 땡트 할 때마다 저는 사실 조마조마합니다. 왜? 너무 언론에서 뭐가 없고 제가 또 영어 기사를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트럼프 또 트위터 찾아가야 되고 그래서 파파고하고 구글 검색, 구글 번역을 번갈아 쓰면서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걸 보고 있는데 조마조마하긴 합니다. 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기에 이번 주는 그냥 잔잔한 뭐랄까요 포격전 정도에서 끝나고 다음 주쯤에 12월 초쯤에 원자탄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근데 송 원자폭탄이. 작가님 계속 다음 주쯤에 뭐가 터졌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터지고 있는데요? 아니 지난주에는 이제 저쪽 변호사에서 대놓고 이제 바이든 잡아 넣겠다. 하긴 뭐 조지아주를 날려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공식 선언했으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GSA 인허 받았다라는 걸로 해갖고 이제 네. 서로 맞불을 붙이고 있는 이제 과정이거든요. 근데 네. 거의 끝에 온 것 같아요, 이제. 네. 12월 달 넘어가게 되면 급격하게 트럼프 쪽에서 뭔가 이제 강력한 폭탄들을 연이어 터트려 가지고 어떻게 됐든 2주 동안 항복을 안 하더라도 말하자면 이걸 통해 갖고 각 주들이 네. 미인증 선거 결과 미인증 주들이 인증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집중적인 폭탄을 날릴 걸로 봅니다. 펜실바니아, 조지아, 뭐 아리조나, 뭐 이런 특히 위스콘신 이런 선거 부정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주들에 대한 연쇄 폭탄, 체포, 뭐 고소, 구금, 심지어 폭동까지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거 봐봐. 이거 막장이야, 얘네들이 네. 이제. 막장 드라마의 끝은 좀 김치 싸대기 날리고 머리끄댕이 잡고 이제 그 단계에 온 거죠. 좀 막장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언론전만 계속하고 있는데 보면 지금 제가 오늘 여기 출근해서 본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워싱턴 타임스라는 언론을 리트윗하면서 빅뉴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런데요. 펜실베니아 주 정부가 공화당 편을 들어서 선거 증명서를 정지시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증명을 정지를 시켰다 하는 건데 기사 리드문이 펜실베니아 주 법원은 수요일 주 선거 결과가 공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로 공화당의 편을 들었다. 패트리시아 맥컬로 판사가 펜실베니아 연방법원에 내린 명령으로 선거 결과를 인증하기 위한 절차가 현지 시간 28일 증거 심리가 끝날 때까지 보류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뉴스는 잘 안 나오죠. 네, 잘 오늘 안- 국내 뉴스는 전혀 안 나오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빅뉴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리트윗을 했습니다.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대선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232대 224로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거는 뭐 검표가 끝났다, 다 인증을 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바이든이 뭐 300 넘었다. 300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지금 각 주들이 이러한 인증 절차를 공식 발표 안 하고 있는 주들,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주들의 모양들을 숫자들을 모아놓으면 현재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거고요. 이 경합주들의 결과가 지금 이와 같은 소송이라든지 재검표를 통해서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직 미국 대선은 진행 중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하고 뉴스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현재 공식적으로 미국 헌법에 의해서 미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대통령 당선자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부정선거 관련해서 트윗을 올렸는데요. 이거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진행 중인 매우 중요한 펜실베니아주 상원 청문회에 앞서 연설할 것이다. 2020년 선거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권자 사기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부정선거. 네, 이런 트윗을 계속 남기고 있는데요. 펜실바니아가 제일 악질적으로 많이 해먹었거든, 표를. 무려 80만 표 이상을 갈아치웠, 80만 표, 이 주에서만 80만 표 이상을 갈아치웠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고, 아주 총체적이야.
막 그 사람 갈아끼기부터 가짜 표부터 도미니언 기계 돌린 거 뭐 전부 다 펜실바니아에 몰려 있기 때문에 펜실바니아와 조지아가 작살나게 되면 아리조나는 뭐 재검표 하지 않아도 뒤집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세 개 주만 갖고 와도 트럼프가 270석 넘게 확보를 합니다. 자, 요게 2월 14일 전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만 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원의회에서 뽑게 돼 있는 현재 이번 대회에서 뽑는다고 하면 26대 22인 거고요. 만일에 1월 달을 넘겨서 1월 6일을 넘겨서 다음 하원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30대 24로 오히려 더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원 의원에서 어떻게 트럼프는 졌다고 나오는데 하원에서 공화당이 민주당 기존의 그 석차에서 11석을 뺏어와 갖고 승리를 했습니다. 가반수는 못 넘었지만. 그래서 우세주로 넘어가니까 각 주 의회가 우세주로 넘어간 게 30개 주로 늘어났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왜 안 하는 거야? 그런 우리 얘기를 거의 안 왜냐하면 하고 CNN이 보도 안 하니까. CNN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악플도 있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막 가짜뉴스하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그래서 막 번역기 돌려가면서 계속 그 뉴스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확실한 표현은 CNN이 또 잘 안 써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뭐 can 뭐 이렇게 해가지고 may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if. 표현을 약간 이게 과연 한글로 하면 이게 확실하게 얘기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기사들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그러니까 제가 그때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본 것도 이게 과연 이게 공식적으로 하는 게 맞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도 이런 표현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애매한 표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더 머리가 더 아픕니다 요새는. 예. 그거는 이제 네가 러시아 실력만큼 영어 실력이 안 좋아서 그러세요. 근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제가 러시아를 더 못한다는 사실이죠. 제가 졸업을 2009년에 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러시아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현지에서 써야지 말이 늘더라고. 그렇죠. 나 중국에 있을 때는 제가 가끔 11년을 안 썼는데 중국에 있을 때 내가 꿈도 중국어로 껐거든. 저도 꿈도 러시아어로 근데 꿨어요. 이거 막 돌아오고 나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어로 뭐 읽으라고 하시는데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또 그걸로 읽으려고 하면 그것도 뭐 번역기 돌리겠죠? 네. 제가 중간중간 지금 하트 이렇게 표시하니까 뭔가 수상하다 그랬는데 아까 고은님이 저한테도 하트 해주세요라고 해서 드렸고요. 영임님께서 우리 문화나 커피 한 잔 드세요. 어제 다들 고생하셨슈 하면서 거금을 쏴주셨거든요. 그럼 오늘 뚜레쥬도 가능해요? 아니 특정 우리 거기서 광고를 안 받았잖아요. 예. 이 근처 빵집 중에 다 제일 낫던데. 아니 거기서 또 빵 꽂히신 게 하나 있어요, 이분. 어쨌든 크림 들어있는 빵이 하나 꽂히셔가지고 예. 제 러시아어 제가 전공을 했는데 이제 못하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다 웃으시는데 여러분 전공대로 일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네. 그럼요. 없습니다, 예. 잘. 저도 철학과를 나왔지만 그렇죠. 예. 점을 안 치잖아. 철학과를 나왔지만. 그렇죠. 점을 송 못 작가님도 토목과를 토목과를 나왔지만 일반 여기서 삽질하고 있잖아. 저는 러시아어를 학과를 나와서 영어 기사를 번역기 돌려서 읽고 있는 다들 그렇습니다. 네. 예. 아무튼 좀 기다리세요. 네. 이제 11월 달은 양측의 가짜 뉴스로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데 12월 달 가서 2주 남기고 본격적인 트럼프 진영의 어떤 그 폭로전이 시작될 걸로 보이고.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 말을 뭐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지금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아실 거예요. 예, 그것만 뭐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본인들 전공이 또 쫙 올라오는데 되게 재밌다. 왜요? 엘리사벳 언니가 네. 무슨 과 나왔을 것 같아요? 진 엘리사벳 언니가 몰라요? 영문과? 영문과? 어. 무슨 수학과 나오셨네요. 네, 언니 수학과 나왔대. 충격과 공포야. 네. 그러니까 왜 사실 상상을 못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약간 생각해 보면은
네, 그래서 지금 한송이님은 저는 통역 번역하는 대학원 한불과 나는데 영어를 불어보다 더 잘합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고. 사람 삶님은 전작가 나와서 대우전자 나왔다가 지금 장수 막걸리 되니까. 한보배님은 저는 네. 경영학과인데 유아 음악 강사하면서 네. 와 대박. 다 그렇습니다. 예. 와. 제가 뭐 러시아과 나와서 러시아를 못한다고 해도 뭐 그게 뭐 당연한 거예요. 네. 아니 신비와 금비님은 저는 법 전공 집에서 설거지해요. 법 없이도 살 뿐이야. 예, 법 없이도 살 야, 뿐이야. 나 이분 네. 이분 스카우트 하고 싶다. 중국어 전공했는데 일본 동경에서 사업하고 있어. 야, 이거는 우리 10조세 컴퍼니가 원하는 아주 필요한 인재네. 대박이다. 언제 한번 한국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스카우트 한번 진지하게 뭐 제안하겠습니다. 이제 뭐 전공 살리고 있다는 분도 몇 분 계시지만 이렇게 네. 다양한 거죠 원래 사람이. 아니 예. 근데 진짜 아니 하승우님은 저는 사학과 나와서 버스 운전해요 하셨는데 우리가요 학부 전공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역시 대학원 석사부터 어떤 전공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석사를 국제정책했잖아요. 예,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입니다. 와 박하님은 전작가 나서 꽃집에서 일하신다고. 와 갭이 진짜 크긴 크다. 자, 이제 예. 기계로 만든 사시사철 LED로 작동하는 꽃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대박 나실 거. 제가 팔아드리겠습니다. 제가 팍한면에서 팔아드릴게요. 네. 아 대박. 빨리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재밌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인데 뭐가?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언론이 신이 나서 네. 어제 속보를 때렸어요. 신나게. 저 밤에. 그래서 제가 이거 맞나 싶어가지고 신화통신에 들어갔더니 맞아요.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했다면서 속보를 먼저 때리더라고요. 아, 어제 우리 참. 언론이. 그래서 예. 이제 그리고 CNN에 가보니까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인정을 안 했다. 그리고 아직 러시아는 인정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써놨어요. 아, 이거 네. 동업자 인증인가요? 네. 더미니언 서버가 홍콩이랑 그 중국 안에 그 내륙에 있는 그 서버를 거쳤다 그래갖고 네. 지금 미국에서는 시진핑이 대선 결과를 전부 다 훔쳐보고 있다. 뭐 이런 비난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홍콩에서 조시아 웡을 구속을 체포를 시키고 하고. 일종의 이제 약 준계엄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있는 데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시진핑이 바이든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트럼프하고 이제 싸워보겠다. 선갈르기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럼 뭐 계산이 끝났다는 소리 네. 아닌가요, 사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드러난 증거에 의해서 중국의 책임론은 벗을 수가 없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죽으나 사나 바이든이 돼야 되는 걸로. 도미니언이 밝혀지면 안 되니까. 일단 도미니언도 도미니언인데 어제 속보를 보니까 중국에서 미국 투표용지 있잖아 인쇄한 게 증거가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문적으로 이 위조 윈소해주는 그쪽에서 그 각 주마다 틀리잖아. 각 주마다 틀린데 미국 투표용지를 50만 장씩 매달 인쇄를 해갖고 카나다랑 멕시코로 발송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인쇄된 내용들을 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사진으로 주고받으면서 요렇게 나왔다. 근데 이게 워터마크랑 저기 직인이 없으니까 그 작업을 추가로 해야 된다라고 검수를 맡고 거기에 대해서 뭐 우편물로 해갖고 무슨 저기 일반적인 용지나 의료 용기로 해갖고 카나다로 보내라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내용들이 공개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투표 용지 인쇄가 상당량이 중국에서 이루어졌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아무리 곱게 보려 그래도 저기 중국 시진핑을 그냥 작살 안 낼 수가 없는 거고. 자, 시진핑은 죽으나 사나 이제 바이든하고 한 배를 탔어요. 그렇지. 탔죠. 탔어요. 아직 푸틴은 트럼프 쪽에. 푸틴은 네. 바이든하고 한 배를 탈 수 없어요. 없죠. 탈 수가 없어. 왜? 시진핑과 바이든이 한 배를 탔기 때문에 푸틴이 거기에 올라탈 수는 없어요, 지금. 그렇지. 푸틴은 끝까지 지금 축하 메시지 전달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니 다 결정되면 우리 축하 메시지 보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거 맞죠. 지금 이 메시지를 구걸하고 있는 쪽이 바이든이에요. 싫다
그러는데 전화해갖고 축하 한번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바이든이 구걸을 하고 있다니까. 네. 어머 저거 구질구질한 게 송 작가님하고 똑같다. 그리고 아유, 뭐야, 아이씨. 그리고 GSA에도 지금 그 협박해갖고 GSA에서 결제 올렸대잖아. 그렇죠.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어? 그렇습니다. 결제는 올렸는데 집행 도장이 안 나온다고. 그거 가지고 지금 뭐 승복했다고 지랄 난리를 네. 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자 바이든과 중국이 합세한 쪽이냐 트럼프와 푸틴의 이게 지금 편가리가 돼 있거든요. 예. 푸틴과 관련한 뉴스가 또 새로 나온 게 있어요. 음. 이게 러시아가 관련이니까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거? 마이클 플린 보좌관이 사면이 된 겁니다. 네. 아 네. 마이클 블린 하면은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동시에 같이 백악관에 입성했던 국가안보 보좌관이죠. 오. 그러나 그러나 뭐 2주일인가? 가장 빨리 낙마한 왜죠? 예.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가지고 위증 혐의로 그래서 어쩐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보좌관을 사면했다. 이거를 트위터에 올렸는데 이거는 CNN 등 다른 언론들도 다 받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받았었냐면 네. 이 봐라. 퇴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똥줄이 타서 일단 빨리 자기 쪽 사람들 사면시키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네. 그 사면시킨 게 뭔 의미가 있다. 이 마이클 플린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내가 여기 할 얘기가 많거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자, 플린 전 보좌관은 사실 트럼프가 이제 대선 기간에 그 캠프에 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캠프 안에 있을 때, 사실 그 전 오바마 대통령 때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반도를 무력 침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 쪽에 관련해가지고 스파이 혐의 같은 게 밝혀져가지고 미국이 강하게 제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대선 기간 중에 트럼프 캠프에 있던 마이클 플린이 러시아 쪽 대사를 만나가지고, 자, 우리 쪽이 당선이 되면은 제재 관련해가지고 풀어주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FBI가 이제 수사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아유, 나 그런 적 없다. 나 그런 적 없다. 라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결국은 낙마를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2017년 초에, 뮬러 특검팀이 꾸려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플린이 약간 입장이 변해요. 플리바게닝을 하는 거죠. 이제 본인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기 일보 직전이니까 나 처벌 좀 가볍게 해줘 이러면서 실은 내가 그때 위증을 한 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명분을 탄핵을 당했지 실제 그쵸, 하원에서는. 그쵸. 예. 네. 명분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 근데 플린이 또다시 진술을 바꿔요. 번복하죠. 나 그때 FBI에서 나 협박받았다? 네. 그쪽에서 먼저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너한테 유리하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사실은 나 이거 어디서 함정수사야. 많이 보던 재판 과정 같지 않아? 나 이거 함정수사야. 나 그런 적 없어. 라고 자신의 인정 혐의를 철회를 하게 됩니다. 예. 이때 이제 결과적으로 참여를 했던 사람이 지금 시드니 파웰, 도미니언을 이제 부시고 있는 조지아를 폭파시키고 계신 트럼프 측 변호사죠. 네. 네. 아줌마 얼굴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 아니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 이게 여러분이 우리나라 검찰이나 언론이 하는 짓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마자 바로 FBI가 이 건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2017년에 이걸 본격화시키면서 걔네들이 내놓은 증거는 사실상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트럼프 측근 고문이 호주 대사한테 러시아하고 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 구두 진술 이거 하나밖에 없어. 구두로 했던 얘기. 그리고 이거는 공개된 얘기였어. 러시아 경제 제재 해제를 얘기하고 있다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마이클 플린이 그 역할을 중간에서 중재한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만났냐 안 맞느냐 갖고 이거를 계속 그 공방전을 하고 있을 때 스틸 보고서라고 하는
FBI 안에 있는 직원이 써낸 보고서가 나와요. 근데 이거 자체가 나중에는 전부 다 사실이 아닌 걸로 걸로 밝혀졌는데 이 보고서를 가지고 이거를 몇 달 동안을 수사를 합니다. 몇 달에 거의 2년 가까이 수사를 하죠. 그래서 이 수사 내용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발표가 되는 거예요. 야, 트럼프 사위가 언제 가서 만났다더라. 폴린이 이렇게 했다는데 거짓말이더라. 여기는 누구 돈이 어떻게 들어왔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보고가 되면서 미국민들한테 트럼프 당선에는 러시아가 뒤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언론으로 흘려요. 근데 이걸 2년 동안 흘리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듣고 나서 여기 아닙니다라는 보도를 안 해버리니까 그냥 연관이 있는 걸로 돼버린 거야, 미국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그냥 지금 왜 미국 언론이 보도하는 식으로 있잖아요. 마치 바이든이 당선된 것처럼 보도하는 것처럼 그 당시도 똑같았어요. 우리가 조국 장관 청문회 이후에 나왔던 기사들이 딱 이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와 연관해서 계속 트럼프를 때리는 거야. 트럼프가 그렇죠? 하고 있는 뭐 어디 가서 수출을 비행기를 100대를 팔고 왔다네, 누구랑 뭘 했다네, 지금 석유 산업을 일으켜갖고 지금 미국에서 석유가 최초로 이 수출국이 됐다네, 수입을 안 하고 외부로 수출할 수 있게 돼서 수익을 얼마를 내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 전혀 없이 트럼프는 이상한 또라이, 국제적으로 나가서 또 사고 쳤네, 외국에서 비난하는 이런 내용들과 트럼프를 폄하하는 내용으로 4년 동안을 방송을 해온 겁니다. 주류 언론들이. 그러니까 심지어 너무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트럼프 맞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얘기로 생중계를 때리지를 않나. 정말 온갖 방해. 그러니까 결국은 하노이에서 성과 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저는 미국 내 농간일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 첫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에서 나온 음.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랬어요. 디테일 같은. 겁나. 아유,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그리고 얘네들은 물리적인 폭동을 이용을 합니다. 안티파라든지 뭐 흑인 조직들을 통해 가지고 소수의 폭동들을 각 지역에서 일으키고 이것들을 확대해 갖고 막 기사를 써내요. 그리고 이 모든 거를 트럼프 탓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어버이연합 동원하는 스킬이랑 똑같은 거야. 따져놓고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트럼프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심어가지고 4년 후에 대선을 뺏어야지, 대권에서 물러나게끔 만들어야지 하는 플랜을 내내 해온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졌잖아. 그렇죠. 10% 이상 이긴다며. 근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 오히려 400대 100 수준으로 엄청나게 이겼다는 게 지금 트럼프 측 서버 분석 결과예요. 물론 그걸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안에 있는 여론과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이 내용들 자체를 투표 조작과 있다고 치면 투표 조작과 여론전으로 뒤집기 위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아무런 법적인 어떤 처벌이라든지 그동안의 어떤 이런 잘못된 뉴스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거지.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깨우침이 필요한 거야. 이게 가짜 뉴스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낸 것에 대해서 니들이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풍토가 만들어져야만 미국이고 우리고
민주주의라는 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땡트 뉴스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땡트 뉴스는 늘 말씀드리지만 네. 에피타이저입니다. 네. 본방송이 아닙니다. 그래도 오늘은 시진핑과의 풀린이 나와서 예, 중국과 러시아가 나오는 바람에 좀 훈훈했나요? 예, 훈훈하게. 메뉴가 좀 좋았나? 네, 메뉴가 좀 괜찮았네요. 오늘 치즈가 좀 뿌려진 샐러드. 자, 그러면은 우리 예상을 좀 해보죠. 관전 포인트. 자, 이렇게 되면은 바이든과 시진핑은 함께 묻히는 건가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죠. 네. 왜냐면 왜 자꾸 죽여? 둘이 누구예요? 안게 바이든과 시진핑하고 바이든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는 결국 죽어요. 시진핑하고 트럼프에 의해서 죽는다니까 결과적으로. 진짜로? 그래서 트럼프가 트럼프에 의해서 죽는 걸까요? 그럼 아니죠. 먼저 아니지. 바이든을 트럼프가 치게 되면 시진핑도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해왔던 대미국 정책을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바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완전히 을이 돼서 숙이고 들어가야 될 수밖에 숙이고 없네. 들어가면서 이 모든 건 민주당과 바이든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엮어져 있었던 모든 영수증들을 전부 다 제출하면서 자, 요거는 힐러리 같고요. 요거는 오바마 같고요. 요거는 클린턴 같고요. 이래가면서 여기 협조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만일 트럼프가 이긴다고 치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승부를 걸어볼 만하네. 그렇지. 어차피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 바이든 라인은 물론 자기도 많이 이용해 먹었지만 원래 장점인하고 엮어갖고 만든 라인이거든. 이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 뭐가 문제냐면 그 당시에 장점인 시절에 미국과 중국이 합작하고 그때 이루어졌던 기업들에 대한 엄청난 법적 물리적인 타격이 갈 거예요. 거기에 대한 조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과 중국을 왔다 갔다 했던 중국이 말 그대로 진짜 미국에 있는 제야단체나 흑인 폭동단체나 인종차별단체 이런 쪽에까지 전부 다 돈을 뿌렸고 클린턴 재단에 돈을 전부 냈고 지금 바이든을 미겨 살렸고 미국의 하원 의원들한테 전부 돈을 꽂아줬냐. 이게 전부 다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지금 트럼프가 열받아갖고 진짜 대만 문제, 뭐 남중국해 문제 이걸 갈아엎어버리면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다음번 임기를 이어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란 나라가 진짜 완전히 해체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폭망해버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바이든을 팔아가지고 무조건 살아남아야 바이든한테 되지. 다 뒤집어 씌워야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무조건. 바이든이 되면 없던 일로 해주세요가 되는 거고 왜냐면 바이든이 다 묻을 거니까 만일에 바이든이 안 되더라도 야 바이든 나쁜 놈이네요 라고 하면서 장점인과 바이든을 세트로 해갖고 트럼프 아가리에 딱 넣어주는 거죠. 꽉 깨무세요 이빨 튼튼하실 때 이러면서.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지 참. 누구 하나는 죽어야 돼요 결국은 러시아 대 중국 이렇게 붙었다. 아니지 이제는 중국의 힘이 확 가고 그 자리를 러시아는 이제 경제적으로 힘이 경제가 없으니까 안 되니까, 아시안 체제 나는 한국이라고 보지만 한국이 중심이 된 동아시안 경제 체제 연합이 그 실권을 쥐고 미국하고 동동안 경쟁 아니면 동동안 협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저는 진짜 이게 이제 내년 1월까지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내일 1월 20일까지 네. 상황이죠. 너무 궁금하다. 진짜 궁금한 것 같아요. 진짜. 자고 일어나면 1월 20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빨리 알잖아. 선거 끝나고 이제 딱 3주 지나 3주.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 사실은. 앞으로도 8주는 이지라를 해야 돼. 네. 지긋지긋해. 네. 여러분 즐기세요. 네. 남의 나라 불구경이잖아. 불구경이긴 한데. 그리고 저는 여기서 네. 우리가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선을 통해 가지고 국제 관계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고 어디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는 조금 더 시야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트럼프가 이번에 도미니안에서 납품받은 40개국 명단을 까는 바람에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전부 다 술렁술렁해요.
우리도 당한 거 아니냐. 그렇지.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들고 일어날 참이야. 나중에 이게 공식화되면 그 40개국에 분명히 얘기하는 대한민국 안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 네. 아니에요, 제발. 제발 말도 안 민경욱하고 되는 엮지 마세요. 나가세요, 그냥. 엮지 마시고요. 네. 민경욱 너도 자신 있으면 들어와서 하세요. 왜 비겁하게? 아니 혹시 입국 금지야? 왜 못 아니, 들어와? 체포될 거예요, 아마. 아니 백악관 앞에 1인 시위하다가 격리되더니 격리가 좋은가 봐 안 오잖아. 어차피 와봐야 뭐 집에선 문 안 열어주겠지만. 그러니까 집에서도 버림받았구만. 근데 너 꼭 미국에서도 버림받으세요 너는. 네.